크기만 봐도 패드 크기가 기존보다 커졌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간지럽거나 따갑지 않은 순한 제품이라 느꼈어요. 이 제품은 부족한 수분을 더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크림이 가장 좋은 점은 사계절 내내 바를 수 있고 안녕하세요. 요번 얼룡 쓸 때 여러 가지 구매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쓰고 좋았던 여름 기초 제품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으니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아비브 어성초 흔적 에센스 패드 클리어 터치인데 요번에 전부 다 리뉴얼돼서 바로 구매하고 테스트해봤는데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을 전부 개선됐더라고요. 우선 케이스부터 보면 예전 케이스 컬러보다 좀 더 애플 그린색으로 바뀌었고 크기만 봐도 패드 크기가 기존보다 커졌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 예전에는 뚜껑 열면 중간막에 고정되지 않은 작은 집게가 있고 은근 깊게 파인 통이다 보니 꺼내서 쓰는 게 은근 불편했는데 리뉴얼된 제품은 열자마자 중간에 집게가 고정되어 있고 예전보다 집게도 길고 깊이가 깊지 않아서 꺼내는데 정말 편했어요. 보통 두께의 패드 재질은 기존의 거즈면이었다면 지금은 후크면으로 바뀌면서 얇은 두께의 엠보 느낌이에요. 반대면은 플레이면인데 예전 패드에 비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라 나쁘지 않았어요. 기존의 에센스 양이 150ml였다면 현재는 250ml로 늘어나서 패드 마를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얼굴에 붙였을 때 2분 정도 지나면 은은한 쿨링감이 느껴졌고 10분 정도 하고 남은 패드를 하나씩 떼어주고 하다 남은 패드를 알뜰하게 짜줘서 레이어링 해줬는데 좀 더 촉촉하면서 적당한 산뜻한 마무리감이었어요. 에센스는 은근 많이 머금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엠보면이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생각만큼 각질이 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은은한 쿨링, 진정. 넉넉한 패드 크기와 에센스 양을 생각하면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토너 패드라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려요. 다음은 VT 리드샷 100 에센스인데 VT에서 가장 대표적인 리드샷인데 미세한 니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 침투력을 통해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처음 발랐을 땐 좀 따끔한 느낌이 나는데 적응도 안 되고 이게 과연 좋아질까 의문을 가졌는데 이거 바르고 다음날 됐을 때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확 달라진 게 보이진 않지만 며칠 꾸준히 발라주니 평소 기초 화장 바르는데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피부결이 좀 더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살짝 길쭉한 원기둥에 무게는 나름 가벼운 편이었고 불투명한 세럼에 수딩크림처럼 매끄러운 텍스처이고 바를수록 조금 따끔하지만 가벼운 느낌의 흡수도 빠르면서 끈적임이 없는 마무리감이랑 산뜻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기초 화장하면 토너, 스킨, 세럼, 크림 이런 식으로 바르는데 이 제품을 바를 때 세안 후 제일 처음 이 제품을 발라주셔야 효과가 좀 더 좋다고 해요. 물론 좀 더 따끔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해줘야 피부가 좀 더 깊숙하게 침투가 되면서 피부 부스팅 해주고 동시에 각질 케어에 도움이 좀 더 된다고 해요. 제품 자체가 조금 따끔거리다 보니 밖에 노출되면 피부가 조금 자극받을 수 있어서 1일 1회 저녁에 발라주시는 게 좋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주 극소량만 바르시되 격일, 격주로 단계에 있어서 적응에 도움이 되니까 조금씩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엔 에스앤어브 티트리 수딩 인카밍 크림인데 에스앤어브 하면 대표적인 티트리 100 오일이 바로 떠오르는데 오일을 살까 하다가 구입했던 당시엔 못 보던 수딩 크림이 보였는데 반값 할인에 구성품이 너무 괜찮아서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 다시 가지고 왔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이고 꾸덕하지 않은 수딩젤 크림 제형에 발림성도 매끄럽고 겉에 맴도는 거 없이 흡수도 빠른 편이에요. 이 크림이 가장 좋은 점은 사계절 내내 바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도 없고 유분도 심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게다가 얼굴에 바르면 아주 약간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고 동시에 은은한 티트리 향이 나요. 수분크림이어도 너무 산뜻해서 건조한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한데
이 제품은 수분을 촉촉하게 잘 채워주고 끈적임이 없는 마무리감이라 부담 없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크림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따갑거나 간지럽긴커녕 지속적으로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오일리하지도 않고 유수분은 적당하게 채워주면서 순한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넘버즈인 1번 판토테산 수딩 세럼인데 작년 겨울에 산 제품인데 수분감이 많아 보여서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 구매해봤는데 발라보니 너무 산뜻한 마무리감이라 속당김이 좀 있더라고요. 겨울보단 봄, 여름에 바르면 딱 좋은 에센스겠다 싶어서 다시 테스트해보니 아주 딱 바르기 좋았어요. 묽은 콧물 제형의 발림성은 매끄럽고 흡수도 빨리 되는 편이에요. 겨울엔 금방 드라이된 느낌이었다면 지금처럼 날도 덥고 습도까지 있어서 겨울보단 덜 드라이하고 속수분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향은 무향이라 부담 없이 바르기 좋았고 피부를 적당히 촉촉하게 해줘요. 처음 발랐을 땐 애매한 잔여감이 느껴졌지만 10분 이상 지나니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피부를 적당히 촉촉하게 해줘요. 피부 진정도 아주 조금은 되는 게 보였고 시간이 지나도 간지럽거나 따갑지 않은 순한 제품이라 느꼈어요. 가을 겨울보단 봄 여름에 바르기 좋은 순한 세럼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엔 아비브 어성초 카밍 토너 스킨 부스터인데 마스크팩 다음으로 유명한 쿨링 토너인데 이 토너가 워터 제형이지만 일반 토너랑 다르게 산뜻한 제형만 끝나는 게 아닌 속수분도 적당하게 채워주면서 은은한 쿨링감에 진정까지 되는 제품이라 평상시 얼굴에 열감이 많거나 속당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원래도 열이 많은 타입인데 운동을 하고 샤워하면 항상 열감 때문에 쿨링 제품을 많이 쓰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토너를 써봤는데 이 제품은 조금씩 열감을 내려주면서 속수분을 적당하게 채워주는 게 느껴지다 보니 여름에는 거의 필수로 쓰게 되는 제품 같아요. 용량도 넉넉하고 한 번에 사용하기 좋은 양만큼 나오는 편이라 막 흐르는 걱정도 덜해요. 게다가 흡수도 빠르면서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인공적인 향이 아닌 자연스러운 풀향이 나다 보니 바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쿨링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 얼굴에 화한 느낌이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화한 자극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바르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가끔씩 1+1 할인 행사로 3만원 후반대가 아닌 2만원 중후반대 할인이 되니 그럴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엔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수분 선세럼 흔적 리페어인데 여름에 바를 선크림을 둘러보다가 메디힐에서 마데카소사이드 수분 선세럼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패드, 마스크팩을 굉장히 잘 쓰는 저로선 안 살 수가 없어서 보자마자 바로 구입하고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이번에 가지고 왔어요. 스포이드식 튜브식이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좋고 제형은 적당히 묽은 제형에 발림성도 정말 매끄럽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속은 촉촉한데 겉은 생각보다 끈적이지 않고 가볍더라고요. 게다가 이 제품이 수분 에센스가 무려 79%나 들어있어서 그런지 평상시 메이크업 하기 전 선크림 바르면 가끔씩 수분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제품은 부족한 수분을 더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초 화장 하다 보면 끈적임이 심하거나 유분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유분도 과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끈적임도 완전 최소화된 게 느껴지고 이거 바르고 6시간 정도 있었는데 간지럽지도 않고 눈시림도 잘 못 느꼈고 피부 진정시켜주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트러블도 잘 안 나더라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 부족한 수분도 채워주면서 가볍고 끈적이지 않은 선세럼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바이오힐보 프리바이오던 콜라겐 리모델링 크림인데 바이오힐보 콜라겐 라인들을 워낙 잘 쓰다 보니 이 크림은 어떨까 궁금해서 작년 겨울에 구매하고 테스트해봤는데 크림치곤 보습감이 전혀 못 느껴서 속당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제품은 봄, 여름에 사용하면 딱 좋은 그런 수분크림처럼 느껴서 날이 서서히 더워질 때 다시 테스트해보니 아주 적합했어요.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탱글하면서 가벼운 수분크림 제형이고 자세히 보면 하얀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바를 땐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발림성에 흡수는 보통이었어요.
향은 강한 편은 아니지만 향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초반에는 애매한 끈적임이 느껴졌지만 10분이 지나니 끈적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느껴졌고 수분크림처럼 속을 잘 채워주기보단 적당히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제품이 보습이 잘 안 느껴지다 보니 건성분보단 개인적으론 속건조가 덜 심하신 복합성, 지성이신 분들이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다음은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쿨수딩 마스크팩인데 평상시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최근에 디자인이 바뀐 게 보이더라고요. 리뉴얼이 됐나 싶어서 올영에서 구매해봤어요. 그냥 했을 때랑 냉장고 넣고 써서 했을 때 많이 달라졌는지 테스트해봤는데 이중 포장 시트, 마스크 재질, 닥터지의 특유 낫또 같은 끈적한 제형, 쿨링, 용량, 마무리감까지 딱히 큰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로 동일하게 느껴졌었고 혹시나 해서 성분을 보니 전부 똑같더라고요. 뒤늦게 올영 사이트 가서 보니 안내 문구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사실 리뉴얼되면 장단점이 확연히 달라져서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성분은 그대로라 평상시 잘 쓰는 저로선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이 마스크팩이 낫또 같은 끈적한 제형 때문에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종종 구매해서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쿨링감 지속이 은근 길고 속건조를 잘 잡아주는 동시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마스크팩이라 할인할 때마다 여러 개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그냥 했을 때도 쿨링감이 좋지만 냉장고 넣고 꺼내서 쓰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이 상태에서 쓰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시트지도 중간 두께 정도 되고 밀착력도 좋고 무엇보다 에센스 향이 은근 많아서 드라이해도 잘 마르지 않아요. 흡수되는 시간이 좀 느리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끈적임 없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속수분을 촉촉하게 해주는 동시에 피부 보습은 물론 피부 열감을 많이 낮춰줘요. 시간이 지나도 속당김이나 나갔거나 간지러운 것도 없어서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해도 괜찮은 마스크팩이라 추천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예쁜 하루가 되시고 좋은 제품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